네, 2시 50분쯤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관련 소식, 법조팀 구민지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 기자, 먼저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을 해서 폭력 사태를 벌였어요. 그 내용부터 전해 주실까요? 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분노한 지지자들로 서울 서부지법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예. 네, 하지만 조금 전인 5시 40분쯤부터 이제 경찰 기동대 등 1,400명이 투입돼서 시위대 해산을 시도를 했고요. 예. 현재 법원 청사 안에 있던 인원들은 다 밖으로 내보냈고 이제 밖에서 대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 시위대가 법원 청사로 애초에 처음 들어왔던 법원 후문에는 현재 기동대 버스가 막고 있는 상태고요. 구속영장 발부 후 이 난동으로 현재까지 45명이 체포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앞서 저희 취재진도 현장에 갔었는데요. 네, 지지자들이 카메라를 빼앗고 폭행을 해서 지금 병원 진료를 위해 일단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예. 네, 지금 보시는 영상들도 이제 유튜브 등을 촬영한 제보 영상들인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지지자들이 법원 후문을 통해서 일단 청사 안으로 난입을 했고요. 곧바로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간 게 오전 3시 21분쯤이고요. 저희가 확인한 영상으로는 청사 안에서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또 담배 재떨이, 쓰레기를 집어던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안팎에 많은 시위대가 지금 밀집해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경찰과 대치를 했었고요. 또 계단을 타고 2층, 또 3층까지 올라와서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고 사무실 안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사무실 안에 들어와서는 의자와 책상 등 집기를 부수기도 했는데요. 예.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과 협박도 이어졌다고 하고요.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쯤 경찰이 법원 내부로 대규모로 투입돼서 이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명이 현재까지 체포가 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실시간 영상은 아니고요. 오후 3시 20분 이후에 아주 심각했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라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데 이렇게 폭력 사태가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헌정사상 처음의 초유의 사건 발부 사유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모의 당시 휴대전화를 교체를 했고 또 텔레그램 앱을 탈퇴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예. 법원이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도 소명이 돼야 하거든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이제 어느 정도 소명됐다, 이렇게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군과 경찰 수뇌부 진술, 또 이제 검찰 공소장 등을 통해서 드러난 바 있죠. 네. 네, 이들의 진술을 보면 이제 정점으로 윤 대통령을 항상 지목을 했었거든요.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또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일 정도로 중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중대성도 충족이 됐고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직 대통령이 국헌문란, 그러니까 헌법을 유린한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겁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불명예일 수밖에 없죠. 반대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공수처로서는 수사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예.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소명이 됐고 또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구속해서 수사할 명분을 얻는 셈입니다. 예. 동시에 그동안 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고 고유한 통치 행위다. 그래서 내란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잖아요. 예. 이런 논리도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깨졌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또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이제 탄핵 심판은 별개의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헌재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방금 보신 거는 이제 발부 이후의 일이고 발부 전에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때도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제도 오늘도 경찰이 시위대를 연행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는 중에도 이제 예. 서울 서부지법은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이제 안전 문제를 대비해서 법원과 경찰, 또 경호처는 정문 차벽을 막고 차벽 사이사이에 인력을 배치해서 삼중 경비를 펼쳤는데요. 그럼에도 법원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을 하거나 예. 신문을 끝내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는 공수처 차량을 공격해서 차량 유리가 깨지고 수사관이 폭행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만 집산했을 때 경찰은 모두 4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간 22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또 공수처 차량을 공격한 10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예. 또 경찰을 폭행한 7명과 취재진을 폭행한 1명도 체포가 됐는데요. 각각 이제 마포서 이외 경찰서로 분산돼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예. 어제 40명, 오늘 45명, 도합 85명이 연행됐습니다. 직전 특보까지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안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전 5시 16분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예. 우선 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의 통치 행위라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도 이 헌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적이었다는 게 지금 여러 차례 법원의 판단으로 드러난 상태잖아요. 네. 하지만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석 변호사는 또 서부지법 충돌에 대한 우려도 표했는데요. 분노 표출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도가 지나쳐서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 세력의 표적 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서 이 사무실을 깨부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허용이 돼선 안 되는데요. 예. 근데 이런 이유가 아니라 그냥 좌파 세력의 표적 공세가 될 수 있으니 멈춰라. 이런 주장을 또 펼친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현장 상황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완전히 진압이 끝난 건 아니지만 시위대가 한 200명쯤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까 구 기자가 전해주신 대로 법원 안에 있는 시위대는 다 끌어냈지만 아직 밖에서 대치 중인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던 것처럼 구속적부심도 청구하겠죠? 아직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겠다라는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요. 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도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모든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발부된 체포영장이 불법 또 무효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이의 신청을 넣었고요. 또 체포가 된 뒤에도 체포영장 집행이 법 위반이라면서 체포 적부심도 청구했습니다. 예. 물론 두 차례 시도 모두 각각 다른 법원에서 하나는 서울 서부지법, 다른 하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바 있죠. 그랬죠. 네, 이번에도 구속영장 발부가 지금 반법치주의적이라고 말을 한 걸 보니 이제 부적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퉈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이번에도 아마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체포 피의자가 아니라 구속 피의자가 됐어요. 윤 대통령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네, 우선 수감된 장소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 계속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건 동일하지만 네, 그동안은 67평 정도 독방인 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렀는데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다른 건물에 있는 일반 수용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대기실에서 수용동으로. 네, 그렇습니다. 빈방 현황이 어떨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선은 3평 남짓한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네, 그리고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서 수용이 되게 됩니다. 체포 당시 입었던 정장 대신에 연한 국방색의 미결 수용자복을 입고요. 수용 번호를 달고 머그샷도 찍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름으로 불리지만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 대통령님이란 호칭으로 불릴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처의 경호는 계속됩니다. 예.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 그렇죠.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느 장소까지 경호가 이루어질지는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예. 수감 장소가 그 안에서 살짝 바뀌고 옷은 체포 당시 입었던 정장이 아닌 국방색의 수용자복을 입는다. 이 점이 바뀐다고 짚어주셨고요. 윤 대통령의 수사,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바뀌나요? 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도 조만간 다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예. 네, 다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에만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 2차례 출석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죠. 예. 네, 하지만 이제는 구속이 됐기 때문에 공수처가 구치소에 직접 가서 출장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데려오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 네, 공수처는 다만 대통령 기소권은 없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가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요. 그렇죠. 네, 현재로서는 체포 기간을 포함해서 공수처 10일, 검찰 열흘 정도 조사를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 역시 변동될 수 있다고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밝힌 바 있습니다. 체포 기간을 포함한다면 이제 한 15일 이 정도 남았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2월 초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건 그래서 결국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 특수본에서 하게 될 텐데요. 네,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이 크고요. 1심 법원에서 연장을 통해서 이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결과는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올해 8월쯤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라고도 하는데 8시간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은 한 5시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신문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어제 오후 2시에 우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후 6시 50분쯤 종료가 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물론 현직 대통령 신분은 아니었지만 8시간 40분 정도 신문이 진행이 됐고 신문 후 9시간 만에 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네, 비교해보면 비슷하게 걸린 걸로 보이고요. 예. 네, 구속 심사에서는 우선 공수처 검사와 윤 대통령 측 김홍일, 송혜은 변호사가 이제 각각 70분 동안 PPT를 띄워놓고 각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렇죠. 발언을 했는데 예. 네, 40분 정도 공수처 논리를 반박을 하고 신문을 마치기 전 마지막 5분 동안 또 추가 발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예. 네,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나고 석동현 변호사가 SNS에 공개한 글이 있는데요. 예. 네,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 상황과 고뇌, 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혀 실무장하지 않은 소수의 군 병력과 경찰력으로 짧은 시간 진행했다는 등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즉 그동안 낸 입장처럼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이제 윤 대통령이 출석해서 직접 주장한 걸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앞서 석동현 변호사는 전혀 실무장하지 않은 소수의 군 병력과 경찰력으로 짧은 시간 진행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관련자들의 검찰 공소장에는 계엄군이 실탄을 가지고 출동을 했다고 돼 있죠.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신문에서 이런 내용을 피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좀 고려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수처 조사에선 윤 대통령이 진술을 전면 거부했었잖아요. 근데 어제는 40분이나 항변을 했다.
이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한편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재범 위험성을 담았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칭했습니다. 즉 반성도 없고 재범 위험도 높다는 의미인데요.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언제든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겁니다. 예. 네, 이미 김용현 전 장관 검찰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 계속 진행해라고 거듭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죠. 예. 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신문 후에 관련 질문이 나오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분명히 말했다. 국회 해제 의결 요구가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켰는데 2, 3차 계엄을 할 것 같으면 군을 철수시킬 리 없지 않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역시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예. 한편 그 공조본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러니까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강경파로 불렸고 또 최근에는 윤비호 청가로 논란도 있었잖아요. 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호처 내에서 강경파로 꼽히는데요. 예. 경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이 차벽과 인간벽을 세워 윤 대통령 체포를 막으라는 불법 지시를 주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위한 헌정곡을 만들고 생일 축하 자리에 경호관들을 동원했다거나 또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들을 직무 배제하는 등 따돌리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인 그제 경찰 국수본에 출석해서 바로 체포가 됐고요. 그 상태로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경호처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김민지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고요.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으면 잠시 후에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